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NL 건덕근 임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다음 시간에 봤는데 옷이 똑같아. 똑같아. 너무 대신에. 네네. 저희가 잡은 첫 주제는 이제 아이들 어디를 보낼 것인가. 도대체 너네들은 어디 보내니? 뭐 네, 이런 거. 그렇죠. 어디 보내셨어요? 저희 첫째는 네. 사실 일단은 뭐 영어 유치원을 보냈어요. 저희는 6살부터. 그리고 사실 저희는 맞벌이가 아니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대기가 안 풀렸어요. 그래서 그쵸. 놀이학교를 만 3세 때,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4세 때 들어가서 그래서 놀이학교 2년 다니고 이제 6세, 7세는 영어 유치원을 보냈죠. 오늘은 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들의 이제 보육기관, 교육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실제로 저희 둘째는 아직까지 아무 기관을 다니고 있지 않아요. 이제 어제가 생일이었어서 딱 3돌 됐거든요. 이제 세 한국 돌이면 나이로 뭐. 4살인데 이제는 저는 이제 슬슬 저희 뭐 애기 엄마가 그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힘드시겠다. 그래서 그냥 3돌 때까지는 원래 그냥 집에서 케어할 수 있으면 케어해주는 게 좋다라고 할수 생각을 있으면. 해서 이제 아직 집에서 올해까지는 있고 내년에 이제 유치원을 한번 트라이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도 지금도 고민이에요. 얘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할까? 왜냐면 첫째랑 둘째랑 성향이 또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얘가 영어 유치원이 맞을까 일반 유치원이 맞을까 뭐를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종류를 다 보내봤어요. 음. 저희 큰애는 아파트 안에 있는 그냥 단지 어린이집. 단지 어린이집을 갔다가 일반 유치원을 반년쯤 다니다가 영어 유치원으로 옮겼고요. 저희 둘째는 돌 때부터 저는 이제 일하는 엄마고 집에 아무리 봐주시는 이모님이 계셔도 아이랑 하루 종일 붙어 있기가 이제 쉽지 않으니까 맞벌이 다자녀 하면 순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돌 때부터 저희 둘째는 아파트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적응을 못하고 단지 어린이집을 갔다가 걔는 그냥 일반 유치원 안 거치고 영어 유치원으로 갔죠. 영어 유치원을 몇 살 때 보내셨어요? 큰애는 6살. 그다음에 누나가 영어 유치원을 가니까 둘째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예 그냥 영어 유치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저희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려고 할 때 5살 때부터 보내라고 다들. 이제 첫애를 6살부터 그러네, 보내보면 보내요. 둘째는 그냥 5살부터 보낼 걸 이렇게 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린이집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죠. 뭐 비용이죠. 네,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맞아요. 싸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의 또 장점은 시간이 길죠. 보육 시간이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2, 3시 되면 끝나고 이제 오는데 일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5시, 6시 뭐 늦게까지도 봐줄 수 있는 데가 어린이집이니까.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는 직장 어린이집이 질적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맞아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선생님들 네. 그거는 단점은 아닌가? 그렇죠. 모르겠는데. 그거는 선생님 개인. 제가 생각하는 음. 단점은 이제 우리가 뭔가 교육 프로그램을 좀 선택을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사실 어린이집이라는 곳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이라는 게 크게 뭔가 들어갈 공간이라기보다는 유치원에 가기 전 단계에 이제 약간 보육기관이죠.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보육기관. 이제 케어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 케어는 정말 누구를 어떤 선생님을 보육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되게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 뭐가 막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 유치원은 안 보내보셔서 모르시겠네요. 안 보내봐서 모르는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유치원 원장님 있어요. 이제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친구들이 예전엔 교사였는데 지금 원장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이제 인성이랑 그런 게 조금 체계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일반 유치원은 원래는 이제 보내려고 하였으나 뭐 잘 안 된 것도 3대가 있고. 덕을 쌓아야 그러니까. 뽑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뽑히지가 못하니까 뭐 우리가 선택하는 것보단 선택당해야 갈 수 있는 그래서 곳인 일단 거죠. 포기를 했는데 이제 강남 지역은 특히나 보면 사교육이 벌써 유치원 때부터 그쵸.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반 유치원 다니는 애들 보면 영어 선생님 붙여, 뭐 영어 학원 보내, 영어 애프터를 따로 해야죠. 애프터 하고 뭐 수학 애프터 하고 막 이러니까 애가 너무 또 지쳐요. 애가 유치원 애가 벌써 유치원 갔다 와서 학원을 가거나 뭐 과외 선생님을 보나 이런 저도 그것 때문에 일들을 영어 유치원을 보냈어요. 보내더라고요. 유치원 생각이 끝나고 애를 픽업을 해서 다시 애프터 버스를 태워야 되니까 이 어린애를 데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그렇다고 영어 교육을 안 시키기는 또 괜히 불안하고. 불안한 우리의 불안이 문제인 아직까지 거죠. 어떻게 우리가 안 보면. 커서 그래요. 커 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 수도 결국은 있을지 아무것도 몰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게 유치원은
지금은 유치원 자체가 선택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선생님 한 명당 이제 케어해야 되는 아이가 맞아요. 좀 많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이고, 맞아요. 대신에 이제 유치원은 5살, 6살부터 이제 누리과정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공교육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장점이 있죠. 맞아요. 그럼 놀이학교는 말 장점. 그대로 장점은 그냥 케어예요, 케어. 이제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돼 그쵸. 있죠. 액티비티가 체육이나 많고. 미술이나 음악이나 맞아. 뭐 액티비티가 많고 도구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4-5시간 가가지고 그냥 신나게 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이것저것을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소수정예가 많아요, 보통. 그쵸. 선생님 그래서 한 명당 선생님 한 케어하는 명당, 애들이. 케어하는 애들이 적다 보니까 뭐 문제도 좀 덜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단점은 돈이죠. 단점은 비용적인 이게 문제가 조금 있고. 애매해요. 놀이학교는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월등히 비싸고, 맞아요. 근데 비싼 거 대비 뭔가 교육을 해주는 게 제가 아니다 보기에는 보니까 어떤 기관이든 아웃풋을 바라고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연령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이 편하고 환경적으로 뭐 좋은 곳에서 만약에 이제 지낼 수 있다면 형편에 맞게 이제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교육의 개념이라. 저는 항상 이게 놀이학교는 그 돈값을 하는가, 그 비싼 값을 하는가가 이제 항상 조금 그 비싼 값은 결국은 부모의 만족인 것 같아요.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고 애가 즐거워하는 것 같다 싶으면 괜찮은 거고. 영어 유치원의 장점. 영어 유치원의 장점은 일단은 아이가 어릴 때 영어에 노출이 되니까 확실히 습득력은 좋은 것 같아요. 뭐 그쵸. 발음적인 우리보다.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좀 맨날 저희 자연스럽게 애들이 뭐 엄마한테 걸 해봐, 막 월드 해봐, 엄마는 그거 어. 못해, 막.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장점인데, 하나의 단점은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원어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막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과정에 맞게 하는 그쵸, 게 정도 아니라 관리가 얼마나 잘 그냥 되는지를 알 애들 수가 없죠. 영어를 가르치는 거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뭐 질서를 지키거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낸 유치원은 되게 만족하긴 했어요. 그쵸. 애들 되게 훈육도 시키고 혼도 내고 이제 한국 선생님들이 같이 매니저 계시면서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부담임 선생님들이 계시면서 이제 그걸 같이 해주니까 네. 만족은 했지만 전 그냥 뭐 느낌일 수도 있고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 유치원보다는 영어 유치원들이 조금 더 그리고 선생님 한 분당 또 역시 케어하는 애들이 좀 적으니까. 적죠. 네네. 그래서 대신에 그쵸. 근데 이제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제일 이제 유아 보육을 하시는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걱정을 하는 건 맞아요. 이제 언어 운동 때문에 그런데 모국어가 완전히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외국어가 들어오는 게 아이들의 모국어 학습을 방해한다. 근데 모국어는 자기가 사고하는 언어니까 방해하지 않냐라고 해서 대부분의 소아과 의사들은 반대를 하죠. 좋아하진 않죠. 근데 이제 많은 수의 소아과 의사들의 자제들은 또 영유를 가져. 그쵸. 네, 그래서 솔직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하루에 3-4시간씩 노출되는 게 언어 운동을 일으킬 거는 아니고, 하지만 한국어 언어가 이제 너무 느렸던 애들을 그런 낯선 환경에 노출시키는 거는 아이를 너무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뭐 우리나라 나이로 5살 뭐 이때 한국어 자기 의사 표현 능력이 충분한 애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이링구얼. 아이를 처음부터 이제 만약에 바이링구얼로 키우고 싶다. 요즘엔 좀 글로벌한 그렇죠. 저희 동네 시대니까. 특히나 외국에 가서 사는 애들도 많고 살다 온 애들도 많죠. 그래서 그렇게 키우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정말 왜 놀이학교부터 막 2살, 3살부터 그쵸, 영어 영어에 놀이학교. 노출시켜서 보내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제일 걱정은 사실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의 바이링구얼의 문제는 모국어가 뚜렷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게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언어가 갖고 있는 문화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런데 사고를 주로 하게 되는 모국어 하나는 꼭 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서 아빠 직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결국 외국에 가서 살 애들 주로 사용할 언어가 뭐냐에 따라서 한국에 있을 때도 영어를 계속 시켜야 되는 애가 있고, 그래서 이제 책을 주로 읽는 언어가 뭔지는 하나는 확실하게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또 우리의 목표라기보다는 약간 목적, 그쵸.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목적은 얘가 한국말도 잘하지만 영어책을 정말 능수능하게 자유자재로 읽고 싶은 걸 다 읽고 이해했으면 좋겠지 않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보내게 못했으니까. 되는데 그게 사실은 뭐 대학 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목적이 대학은 아니겠지만. 근데 저의 바람은 얘가 외국에 나갔을 때 이제 뭐 생활을 하면서 여행을 다니거나 할 때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한국말 하듯이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좋겠다. 그런 애들 맞아요.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정보가 어떻게 보면 한국어로 돼 있는 정보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영어로 구글링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맞아요. 얻을 수 있는 거. 영어로 돼 있는 정보는 우리 한국어로 번안된 정보보다 훨씬 많으니까 영어를 쓰면 세계 어디 가서라도 껌이라도 팔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게 돈이라도 빌려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고. 뭐라도 해서 먹고 살려면 그래도 이제 외국어가 꼭 모국인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현지인처럼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하면 맞아요. 좋겠다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영어 유치원을 영어를 보냈던 시키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혹은 저희도 이제 큰애가 5학년이다 보니까 일반 유치원을 나오나 영어 유치원을 나오나 이제 요 시점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대학 가는 거 수능 이런 건 이미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맞아요. 뭐 이렇게 힘들게 돈 많이 들여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나 뭐 그냥 따라가나 뭐 언어 감각이 좋은 애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죠. 감각이 없어도 사실 공부시켜서 노력하고 학원 다니니까 또 다 되죠? 다 되죠. 저희도 뭐 영어 중학교부터 했는데 원서 그러니까. 읽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저희도 힘들었으니까 저희 애들은 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게 좀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모님들의 선택은 뭘 선택하든지 이제 본인의 근무 사정, 저도 일하는 엄마니까 돌 때부터 어린이집을 보냈고 뭐 집에 어머니가 보육을 잘 해주실 수 있으면 솔직히 세돌까지는 애들의 사회성 이런 것보다는 정서적인 안정이 더 중요하니까 가능하다면 또 엄마가 보육을 해주는 것도 좋고 일반 유치원, 영어 유치원 뭐 잘 선택을 하시는데 저희가 다 보내본 입장에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째는 이제 영어 유치원으로. 둘째는 근데 첫째에 비해서 확실히 좀 언어적인 부분이 좀 느린 것 같기는 해요. 저희는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애가 보면 안 일단 되는데. 아직도 고민이기는 해요. 아직도 고민이기는 하고 네. 괜히 이제 영어 유치원 보내서 혼란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놀이학교를 일단 걸쳐서 조금 더 단단해지면.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집단 생활에 조금 적응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동네 특성상 어쨌든 일반 유치원을 다니더라도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초등학교 맞아요.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맞아요. 네, 이제 너무 애들이 학력이 평균적으로 높아져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반포에서는 이런 식의 보통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런 기관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다음에는 또 무슨 주제를 할지 저희가 아직 못 정했는데 또 네.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아니 우리 막 반말하면 안 되지. 안녕히 네. 들어가세요.